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회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는 중요합니다. 결국 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예. 이 얘기부터 좀 보죠. TSMC 지난주에 대만 동구 화롄시에서 규모 7.4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 강진 자체 피해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지에서는 다 이 얘기를 합니다. TSMC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네. 대만하면 TSMC. 그렇죠. 예. 먼저 TSMC는 어떤 회사인지 이거부터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TSMC가 중요한 게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라고 있는데요. 네.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의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네. TSMC의 약자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의 약자긴 합니다. 그런 거였구나. 근데 간단하게 해요. 그냥 대만 반도체 회사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파운드리라는 게 그래요. 그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그게 그냥 얼핏 알기로는 삼성전자는 좀 약한데 TSMC가 잘하는 거고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주형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쇳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리 녹인 거를 액체를 녹여서 그 틀대로 만드는 그거를 파운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반도체에 쓰냐면 소비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반도체 필요한 회사가 우리가 이런 제품 필요하니까 설계해주고 요 그대로 만들어줘. 그러면 그 시킨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걸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럼 삼성이 잘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디램이죠. 메모리.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범용 제품을 만드는 거고 여기는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반도체를 주문 생산하는 방식. 그래서 뭐냐면 위탁 생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에서 뭐 전 세계에서 MS를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좀 있습니까? 지진으로 TSMC에? 일단 이 말씀하셨듯이 25년 만에 강진 7일이니까요. 사실 대만에 전반적으로 조금 뭐 영향이 큰 거고요. 일단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타이중이나 타이난에는 진도 4였고요. 그다음에 다른 공장인 신주나 룽탕, 준안에 진도 5 정도 돼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강도는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생산이 워낙 민감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영향에서도 생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한 이틀 정도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그 이후는 괜찮다고 하는데 영향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복구는 좀 됐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한 80% 정도 복구됐다고 발표를 하지만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사실 중요한데 장비 복구라든지 테스트를 위해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한국의 인력들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파견됐다고 하는 거 보면 조금 더 이 영향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결국 전 세계 이 눈길이 TSMC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얼마나 빨리 복구하냐 여기 이제 관심이 집중되던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 TSMC가 멈췄다 잘못됐다 이러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가 생산이 중단되니까 큰 문제인데 일단 그거를 생산 주문한 그 주문자들이 피해가 굉장히 커지겠죠. 일단 대만의 TSMC에서 발표한 건 자기네는 한 800억 정도 억 원 정도 피해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이게 파급 효과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조사기관에서 이제 과거에 어떻게 조사한 게 있냐면 만약에 중국이 일본 뭐 대만을 침공하면 뭐 전체 규모가 뭐 10조 달러가 넘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정학적 불안정성 TSMC에 뭐 일각에서는 대만을 방어하는 인계철소는 TSMC다. 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는 걸로 제가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 그럼 TSMC 자체가 안정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파운드리 반도체 공급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비중이 너무 높고 그리고 또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 요인이 내재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TSMC 자체가 생산 설비를 외국에 투자하는 거.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에서 한 400억 달러 이상 그 투자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또 일본에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얘기는요. 광고 듣고 제가 3부에서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앞서 2부에서 그 얘기가 다 말했잖아요. 대표님 우리 TSMC 네. 이 지정학적 위험성 같은 것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응책.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하게 생산망을 다각화하는 거 TSMC가.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도 생산 공장을 최근에 400억 달러 투자한다고 발표했고요. 네. 지금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도 투자한다고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무려 10조 원을 지원해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사실 TSMC를 좀 끌어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TSMC가 한국에 공장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어쨌든 업체가 다각화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너무 높으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거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매자 입장에서도 TSMC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한번 해볼래? 이럴 수 있고. 파운드리 너희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내가 주문해볼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켜줘야죠. 시켜줘야 제가 기술도 배우고 생산도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이번을 통해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고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지만큼 지금 속도가 느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안정성 차원에서 TSMC한테 그냥 시키는 게 낫거든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조금 나오고 이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하겠죠. 사실은 어디서나 이 트리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변화의 기점. 저는 이번 이 대만 지진을 좀 의미 있는 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파운드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지진 문제도 있고 지정학적 위험성도 있고 야 이거 좀 구매자 입장에서 저 구매처를 다각화해 보자. 삼성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사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이 AI 반도체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래픽 처리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엄청난 향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사실 투자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회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것 때문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1분기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 있던데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진 거예요? 일단 1분기 연결 기준 매출로 71조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6조 6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10%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 즉 전망치가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가 5.4조 원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는 넘었고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이익이 난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D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잘하는 거? 감산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D램의 업체들이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사실은 감산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난해 9월 기준에서 D램 제품, PC 범용 제품 기준으로 해서 1.3달러 정도 됐는데 1.8달러 정도로 회복했고요.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D램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스마트폰도 잘 팔렸습니다. 이번에 저 새로 나온 갤럭시 뭐 AI 탑재했다는. 그러니까 AI 그 스마트폰으로 이게 좀 시장에서 유명세를 좀 떨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4 울트라. 이것도 판매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실적이 이렇게 좋게 발표했는데 그날에 주가가 그렇게 쏙 좋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다 알고 있었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하고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아까 AI 반도체예요. AI 갤럭시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고대형 메모리라고 하는 HBM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이 컨퍼런스에 나와서 삼성전자 발언을 한마디 했거든요. AI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괜찮을 것 같다. 근데 한마디 하는 순간 막 5, 6% 막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향후로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간다, 12만 전자 간다의 핵심은 AI 반도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10만 전자? 아직 그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전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이제 한 8만 원 가는 거죠. 근데 요건 일단 개인 우리 이광수 협회 개인 의견이니까. 일단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알아서들 하세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아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하나 저는 그러니까 주가에서도 운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의 이런 모습 물론 대만 자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일이고 뭐 사상자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것까지 예상치 못한 거잖아요. 누가 대만 지진 날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혜정님께서 경제 끌어올려 정말 유익하게 듣고 있다고 김태현의 정치 영원하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혜정님 커피 쿠폰 드릴게요. 마구마구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 끌어올려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죄송해요. 혼줄 경제 나 왜 이래. 여기 경제 끌어올려라고 문자를 주셔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이혜정님 커피 취소. 코너 이름을 제가 헷갈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죠. 끌어올려. 그럴까요? 혼줄 경제가 더 좋아요. 이혜정님 커피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줄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